YTN과 리얼미터가 매주 조사하고 있는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석 달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오차 범위 이상으로 부정평가를 앞선 것도 석 달 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무엇이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인지 조사해봤습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조사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현안 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 요소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23.6%의 응답자가 추경 등 재정 투입 지연을 꼽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는 19.7%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다 이런 응답도 8.6%로 나왔습니다만은 도표에서는 기타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대표적 장애 요인으로 봤습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은 정치 성향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진보층의 응답은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분산됐고 보수층은 정부 경제 정책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중도층은 경제 정책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재정 투입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합한 비율보다는 적었습니다. 성별로도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성의 절반 가까이는 경제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여성은 경제 정책, 재정 투입 지연,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견이 고르게 분산됐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다? 여야 어느 쪽에 좀 유리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의 책임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응답이 35.3%,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정당별로 이제 보거나 아니면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진보층이나 중도층, 보수층 혹은 무당층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무당층도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응답한 분들, 또 중도층도 그렇게 응답한 분들이 많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도 이 국회 공전으로 인한 추경 등 재정 투입 지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관련된 이슈는 조금 뭐 당청 쪽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님과 해석을 조금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굉장히 심각하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폭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35%는 집권 세력의 경제 무능 탓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추경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의 발목 잡기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 환경 요인들, 구조적 원인들 나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의 탓, 야당의 발목 잡기 그리고 대환경의 악화, 구조적 원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수치가 함의하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서도 각자가 유리하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여야 모두가 그렇지만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무겁게 새겨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야당은 야당대로 한국당 같은 경우 추경에 대한 이 부분들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무겁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근거로 좀 삼아야 할 것 같고요. 빨리 한다. 또 여당은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좀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보면 정부 정책, 경제 정책이 문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로자는 이제 사업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남성 비율이 좀 여성보다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책임보다는 정부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직업별로도 노동직이라든지 아니면 농림업 또 이 자영업층이 이제 그런 응답을 많이 했다라는 점이 이 남성과 또 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좀 정부의 향후에 분발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요, 대개는 이제 물가를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봅니다. 가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 경제가 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체감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성층들은 일하는 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예. 기간 산업이라든가 수출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좀 크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끼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현재의 평가도 있지만 또 향후에도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의견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지지도 정례 조사 결과 간단히 정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이번 주에는 50.0%고요. 부정평가는 45.6%로 긍부정 평가 차이가 4.4% 차이,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를 회복한 것이 약 석 달여 만이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긍부정 차이도 석 달여 만입니다. 일간 그래프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면 거의 대부분 50%대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매일 500명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 왔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좀 상당폭 떨어졌네요. 39.3%로 나타났고요. 한국당은 소폭 올라서 31.9%, 그리고 정의당이 7.6%로 조금 상승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자, 우선 대통령 지지도 관련해서요. 이 긍부정 격차가 4.4% 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가 4%죠?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니까 네. 4%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에 49대 44로 5% 포인트 네. 차이로 긍정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대기업 회장단 또 IT 기업 대표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네. 간담회를 했었고요. 또 소상공인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 행보를 하면서 예. 당시에 이제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긍부정이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붙었다가 또 네. 레드크로스도 뒤틀었겠죠. 있기도 네.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지난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추도식이 있었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5월 23일 즈음한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은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논란 때문에 주반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반사익적인 측면에서 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비하면 지금 보수층에서 뛰었거든요. 네. 이게 지지율을 보니까 보수층에서 2.6%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참석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한테도 당당했고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인권을 중시했고 양국 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동맹의 틀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어떤 우회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수층한테 한미 동맹이 진보 측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동맹이 좀 위태로운 거 아닌가라는 늘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장애투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는데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막 표출되고 있고 강효상 의원의 이 외교상 기밀문건 이 폭로 이 자체가 굉장히 메가톤급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보수층 일반의 불만이 네.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경제 행보, 특히 네. 이제 바이오헬스라든가 모내기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그 안정을 바라는 보수층의 심리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여야 3당의 호프 회동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이건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잠깐 뭐 대통령 지지도에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모양새는 좋았지만 그 뒤에 또 이제 이견들이 속출이 되면서 결국은 예. 국회 정상화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의 그 외교 기밀 유출 논란은 보수층도 자극하는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전직 수장들이 네. 천영우라든가 반기문 그 외교부 장관 과거에 이런 분들이 일제히 적절하지 네. 못했다.
한국당이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미쳤다고. 당내에서도 이제 윤상현 외교통상위원장까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은 이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수층 일각도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반사 효과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듯 보입니다. 예. 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도 변화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변해왔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이제 모처럼 50%대를 이제 넘어섰는데요. 네. 전체 지지율보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전체 지지율보다 20대 지지율은 한 5%포인트가량 항상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그 하반기부터 경제 지표 악화 또 취업률이 이제 좋지 않으면서 20대 지지율이 조금 전체 지지율보다 빠졌었는데요. 올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모처럼 지금 50%를 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3,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본다면 20대는 때에 따라서 좀 다른 지지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과거와 비슷하게 3, 40대와 같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지난주에 좀 새롭게 나왔던 게 청와대 청년 비서관직 신설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는데 구체적 사람이 이제 막 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면서 야 이제 청와대가 20대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좀 심어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거든요. 어렸을 때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부각되면서 과거의 생애 그리고 아까 부시 전 대통령 같은 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심을 가졌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20대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시 효과가 보수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자극하는. 저는 자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보 부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20대가. 자극을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리얼미터 조사상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급반등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다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30대에서 좀 민주당이 떨어졌더라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진보층과 30대에 떨어졌는데 그거는 저는 버닝썬 장자연 사건에 대한 좀 부실 수사 이런 논란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2주 전쯤에 한국당의 이제 여러 설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황교안 대표의 뭐 예법 논란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좀 본 측면이 있는데요. 더욱 이제 이인영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까지 이제 가세가 됐죠. 그러다 지난주에 이제 맥주 회동을 했었습니다만 실적인 성과가 이제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이번 주에는 다시 좀 조정된 측면도 있고요. 또 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이 관계가 굉장히 난항에 계속 취해지게 되면은 여당 지지율은 항상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이게 그런 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면 주초에 좀 격차가 좁혀졌다가 한국당과 민주당 격차가 목금일로 갈수록 다시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강효상 의원의 사건이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게 발생을 했거든요. 목금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초에도 한국당이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강효상 의원 건은 앞으로 계속 더 저는 일주일은 간다고 봅니다. 볼 수 있는군요. 일주일은 간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어찌 됐든 간에 한국당이 지난 약 한 달 장애 집회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한 달이고요. 그리고 민생투쟁 대장정은 18일 동안 일정.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만 국회로는 또 아직 들어올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 한 달간의 장애투쟁이 한국당의 득이었습니까? 실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만 보면 이제 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지율이 이제 올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당내 소속 의원들의 좀 막말 파문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확장성 면에서 좀 한계점을 보여줬던 한 2주간 정도의 지표를 보게 됐는데요. 결국 이제 이것이 한국당이 이제 또 하는 숙제겠죠. 어느 정도 집토끼는 모아놨는데 향후에 35%를 넘어서려면 중도층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최근 2주간의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한국당한테 실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실이 오히려 크다. 왜냐하면 그 장애투쟁에 대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들여다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한국당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선거법만 가지고 장애투쟁을 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패스트트랙이 국민 지지가 높은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공정 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다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굉장히 그 강렬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셌습니다. 네. 대정부 투쟁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은 컸을지 몰라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집도끼는 공고히 다졌지만 산토끼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지표상에서도 실제로 원래 시작됐던 게 둘째 주인데 리얼미터 조사 보면 둘째 주에 양당 간의 격차가 4%대였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한 7%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실익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앞으로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은 대통령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을지 태극 연습 기간이거든요. 을지 태극 연습 기간에는 대개는 이제 대회 일정을 줄이기 때문에 네. 크지 않을 것 같고 아까 강효상권, 의원권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네. 북한 관련한 어떤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네.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 밖에도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 참고해서 한 주 정치권 동향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